상실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산 경기는 벌써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GM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기초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내부 정비가 늦어지면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부동산 등 군산 경제 전체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중호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근처의 한 식당. 손님들이 우르르 몰릴 점심시간인데도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난리났어. 이렇게 지금 오늘 공격할까 지금. 이거 도저히 집사를 못 먹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파격적인 염가를 내건 다른 식당도 매상은 신통치 않습니다. 기사분들이 안 오잖아요. 저희는 기사분들을 상대로 해서 혼밥 식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000원이라도 힘들고 3,000원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때 100권 넘는 가게로 활기를 띠던 원도심 상권도 울싹. 줄줄이 문을 닫으며 이제 40여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죽을 맛입니다. 저기에서 더 추울 것도 없거든, 솔직히. 그냥 마음대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는 퇴직금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퇴직금도 없어요.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또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값은 20-30%씩 떨어지기 일쑤고 새 분양 아파트도 아직 절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벌써 분양가액이 마이너스 5천까지 나와요. 이제 부동산 계통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 경계도 많이 나올 거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GM 사태까지 또다시 된소리를 맞은 군산. 봄이 와도 아직 봄이 아닙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군산 경제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직한 노동자들, 폐업위기에 처한 영세 상인과 협력업체들에게 늦지 않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전라북도 대책은 겉돌고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GM 군산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입니다. 한때 100명 넘게 일했지만 군산 공장 폐쇄를 앞둔 지금은 채 1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6명인가 7명 저희도 폐쇄부터 나가라고. 문을 닫기 시작한 협력업체는 17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업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도 협력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거래가 끊겼습니다. 옛날에 납품했는데 언제 끝내신 거예요? 협력업체 현황도 제각각입니다. 군산시가 내놓은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135개지만 전라북도가 내놓은 협력업체는 147개. 이마저도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근데 지금도 협력업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 평택도 늦게 적용됐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해보자라고 했는데 신한노동부에서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제도가 가진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평택과 통영의 실패 사례를 전북이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오늘 열린 전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양용호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지난해 11월 위기기업 대응단을 만들어 놓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도영 도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익산 넥술론 청산,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전라북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가동을 멈춘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북도청 5개 LED 전광판에는 한국GM 승용차와 로고 등을 배경으로 전라북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니 지역 자동차를 구매하자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본 이들은 GM 사태로 전북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실업자와 도민들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마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선거 구도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지 안태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는 현재 300여 명. 이미 포화 상태지만 입지자가 많아 추가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몰려오는 인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올바른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들을 봐도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은 뚜렷합니다. 반면 야권은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가려면 굉장한 각오가 필요하거든요. 본인들이 다 비용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많이들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민주평화당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앞세워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선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석 달, 변수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야권은 집권 여당의 경제 실종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함께 여권에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전북 경제 피폐화에 대한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이번 지방선거에 냉혹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원내 교섭단체 추진, 무소속 연대와 후보 단일화 같은 합종 연행도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에 맞서 이 같은 변수들의 파급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요즘,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책임져야 할 전북연구원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2008년 제주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표절로 판명됐습니다. 지난 1년간 한 연구원에 대한 폭언과 인권 침해가 수시로 발생했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가해자들이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임 원장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 문제도 도 감사 결과 드러나 회수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새 연구원장 선임이 추진됐지만 후보자 적격 시비 등으로 무산된 뒤 넉 달째 공석입니다. 전북연구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 선임 규정까지 바꿔가며 최근 새 원장을 내정했지만 취임식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검증 중에 있고요. 개인 일신상의 문제도 일단은 좀 연기가 좀 된 상태로 그러죠. 조만간 빨리 결론을 내야죠. GM 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전북 경제. 지역 현안 연구와 대응 전략 마련에 앞장서야 할 전북연구원이 이딴 내홍으로 휘청이면서 전라북도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에 학살됐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전북 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7,00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밝혀낸 희생자는 800여 명에 불과해 추가 조사가 절실합니다. 이화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당시 13살이었던 양원수 할아버지는 눈앞에서 국군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마을 앞 공터에서 군인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빨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트를 알고 쫙 빠져나가버리고 맨 양민들만요. 아무런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세네 킬로 화지기 다 지어놓고 그냥 일렬로 그냥 씌워놓고 그냥. 이때 양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총에 맞아 숨졌던 민간인 127명은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군이 공비 토벌 전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을 집단 총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덕에 그나마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지고 유족들은 해마다 위령제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그렇게 돌아가신 양반 우리 아버지 아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도 배를 더 살았은 게 42살로 돌아가셨는지. 현재 학계에서 전국적인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사유의 모든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피해 조사가 부실하다 보니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처벌된 적은 없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여전히 역사에는 어떤 전쟁의 영웅으로 남아있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가운데 생존자 등 관련자들이 노안 등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조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명칭을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꿔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2004년 출범한 뒤 5년 만에 없어졌던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도영 의원은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 전주시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편성하고도 지사가 된 뒤 전주시가 요구한 예산 20억 원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